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베리에이션 메소드라고 하는 근사 방법을 배웠고, 오늘부터는 퍼터베이션 테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풀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퍼터베이션 테오리를 이용해서 근사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해밀토니안이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H0와 H'. 이 H'을 바로 퍼터베이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H0는 특징이 뭐냐면은 해밀토니안이 H일 때는 이 미분 방정식이 풀리지 않지만 H0일 때는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해가 한두 개가 나오지 않고 무한히 많은 파동 방정식인 파동 함수와 에너지가 나오죠. 그거를 아래쪽처럼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 함수와 에너지가 무한히 많은 세트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에 H'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 파동 함수와 에너지 값이 이제 변화가 생겨서 실제 파동 함수와 에너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n번째 파동 함수는 예를 들면은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풋사이 n0가 되겠죠. 풋사이 n0에서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풋사인으로. 이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제 퍼터베이션 테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n번째 파동 함수가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파동 함수인데요. 걔는 H'이 없는 H0만 있을 때의 파동 함수가 주로 이제 컨트리뷰션이 클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정항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수정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면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바와 같이 이 파동 함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헤들입니다. 그리고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헤들은 이제 컴플리셋을 이루기 때문에 임의 함수를 이 컴플리셋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정항도 마찬가지로 이 컴플리셋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인데 얘는 H0의 해밀토니안이 H0일 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놓은 헤들의 선형결합으로 무조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가 n번째 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앞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각각의 계수가 있을 텐데요. 퍼터베이션 테오리는 바로 이런 각각의 계수들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퍼터베이션 테오리가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은 그래서 n번째 파동 함수는 가장 많은 성분은 풋사인 제로일 것이고요. 그 성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파동 함수들도 첫 번째 파동 함수, 두 번째 파동 함수 이런 파동 함수들이 이제 섞여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개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면 CNO는 첫 번째 파동 함수가 얼마나 많이 이 함수에 섞여 들어갈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CN2는 두 번째 파동 함수가 n번째 파동 함수에 얼마나 많이 섞여 들어갈 것인가를 나타내는 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H'이 하는 역할은 이런 함수들을 믹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H'이 없었을 때는 얘네들은 각각 서로 독립된 함수들이었는데 H'이 작용하면서 이 파동 함수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풋사이엔이라는 파동 함수가 됩니다. 근데 파동 함수에는 원래 파동 함수 있던 풋사이엔 제로의 성분이 가장 많겠지만 풋사이 2제로, 풋사이 1도 이런 다른 함수들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서 풋사이 n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H'이 하는 역할은 결과적으로 다른 오비탈을 섞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퍼터베이션 테오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계수들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n번째 파동함수가 서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풋사이 투자라가 얼마나 많이 여기에 믹싱이 되어 들어가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정도가 바로 이 계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이미 일반학 시간 때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준위가 다른 두 개의 어텀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 때, 이 본딩 오비탈은 무엇을 더 많이 담냐면은 왼쪽에 녹색 오비탈을 많이 담습니다. 반면에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무엇을 주로 담냐면은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파란색 오비탈을 많이 담습니다. 이 녹색 오비탈은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파란색 오비탈과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에너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파동함수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녹색 오비탈과 상호작용해서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에너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파동함수가 섞여 들어가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믹싱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크게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본딩 오비탈과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지지만, 본딩 오비탈은 거의 아래 준위에 있는 오비탈을 담고요. 이 컨트리뷰션이 매우 작아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을 거의 담고, 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의 성분은 거의 기여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크게 되면은 믹싱 현상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에너지 준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그림처럼 두 개의 오비탈이 서로 오버랩을 할 수 없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서 그냥 왼쪽 오비탈이 그냥 본딩 오비탈이 되고, 어토믹 오비탈 두 번째가 그냥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오비탈이 믹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에너지가 비슷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버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계수들을 구한다는 건데요. 이 계수가 의미하는 말은 어떤 오비탈이 실제 오비탈에 얼마나 많이 섞여 들어가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것이 두 가지 요인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비슷해야 되고, 오버랩 인테그랄이 커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이 계수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터베이션 테오리를 이용해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할 텐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수를 구해 보면은 분수꼴로 나타나게 되는데, 분모가 있고 이제 분자가 있습니다. 이것 해석을 해보면은 분모가 작았을 때 이게 커진다는 거, 믹싱이 잘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작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비슷하면은 이 계수가 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믹싱이 잘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분자는 우리가 이제 레조넌스 인테그럴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양쪽에 왼쪽에 k번째 파동함수, n번째 파동함수, 그 다음에 이제 섭동에 해당하는 h', 이 들어간 적분값인데, 이 적분값이 커야 이 계수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이것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 오늘 할 일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풀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풀질 않기 때문에 근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이 해밀토니안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H0와 H''로 프라임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남다가 있는데요. 남다가 0일 때는 H는 그냥 H0가 되겠죠. 남다가 1일 때는 H는 H0 플러스 H'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상태는 섭동이 없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남다가 0일 때 에너지 준이고요. 그래서 남다가 0에서 1로 천천히 커지게 되면은 실제 남다가 1일 때는 이 해밀토니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동함수로 이제 서서히 변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H절의 특징은 뭐냐면은 해밀토니안이 H일 때는 이 미분 방정식이 풀리지 않지만 H0일 때는 이제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가정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풋사이 n인데 풋사이 n은 람다의 함수가 됩니다. 여기 람다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람다의 시리즈로 이제 무한급수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람다의 1승에 비례하는 거, 2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이제 무한급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항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2차 항, 이 항은 이제 생략을 해서 두 항의 합으로 이제 파동함수와 이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런 기법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은 익스포넨셜 x승은 1 플러스 x 뭐 이런 식으로 x의 0승, x의 1승, 2승, 3승 이런 식으로 파워 시리즈로 근사시킬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항을 다 쓰지는 않죠. x가 작을 때는 이 고차항은 다 없어지고 1 플러스 x로도 충분히 요 함수를 근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항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고차항은 지워버리고 뭐 두 개의 항만 사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표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것은 요 식인데요. 이제 h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 줄 거냐면 h0 플러스 람다 h바를 집어넣어 줄 것입니다. 요 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풋사이 n 대신에는 뭐를 집어넣어 줄 거냐면은 요 빨간색 부분의 항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n은 어떻게 하느냐? 2n은 이것도 두 개의 항으로 합해서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이 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이제 이 식이 나오는데요. 먼저 얘하고 얘를 곱한 것이 이 빨간색 부분이 됩니다. 얘하고 얘를 곱한 것이 역시 빨간색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한 거, 얘하고 얘를 곱한 것을 람다에 대해서 묶어주게 되면은 이 왼쪽에 파란식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항과 이 두 항을 곱해주게 되면 람다에 대해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람다 제곱항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얻은 식이고요. 이 얻은 식 중에서 우리가 얘하고 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항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람다의 제곱항이었었잖아. 근데 우리가 시작부터 원래 이 고차항은 지워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근사적으로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식은 이제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람다하고 람다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의 이 식하고 오른쪽의 이 두 식이 같다라는 식을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사용할 일종의 마스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각각의 개수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n번째 파동함수에 k번째 파동함수가 섞여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섞여 들어갈 것인가 요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구할 것은 뭐냐면은 n번째 레벨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였었는데 섭동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준위가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얼마가 될 거냐는 거죠. 차이를 원래는 이렇게 파워 시리즈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차항을 없애주고 요 항만 가지고서 우리가 요 에너지 준위를 표현하겠다는 거죠. 원래는
퍼스트 오더 커렉션, 세컨드 오더 커렉션, 서드 오더 커렉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창을 없애주고 이걸 퍼스트 오더 커렉션만 집어넣어주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원래 섭동이 없었을 때 에너지 준위, H'이 생겨나서 변화된 에너지 준위, 그 차이를 구할 텐데 그 차이를 퍼스트 오더 커렉션만으로 이제 구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하는 것은 풋사이 n인데요. 풋사이 n은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은 풋사이 n 제로라는 거죠. 에너지 준위가 가장 가까운 부분이었을 테니까. 근데 얘가 이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K번째 성분,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이런 성분들이 이제 섞여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 뒷탕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섞여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바로 이 개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런 개수들을 이제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레벨이 어떻게 섭정이 없었을 때 레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동 이론에 의해서 두 번째 파동함수는 실제 이 파동함수는 섭동이 없었을 때 파동함수에서 이제 수정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수정항을 근데 첫 번째 파동함수, 세 번째 파동함수, 네 번째 파동함수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 퍼스트 오더 커렉션을 표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식은 이제 앞에 다시 한번 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요 개수 구하는 방법을 알면 나머지 개수도 구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 개수를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게 마스터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었죠. 자, C23에서 C23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몇을 대입해야 되냐면 요 마스터 이퀘이션에다가 이제 당연히 n에다 2를 대입해 줘야 합니다. 요 식에다가 2를 이제 대입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얻는 식은 이제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풋사이 2, 1은 아까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은 이런 제로 오더 함수들의 이제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줍시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됐는데 요 놈이 얘입니다. 요 놈이 이제 얘가 됩니다. 풋사이 2, 1 대신에 얘를 이제 집어넣어줘서 이 식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얘가 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 위에 있는 식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얻게 되는 식이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C23죠. 자, 이 식에다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에다가 풋사이 3 재료를 곱해준 다음에 이제 적분해 줄 겁니다. 그럼 이 식에다 풋사이 재료를 곱해준 다음에 적분해 주면은 이 첫 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풋사이 3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 주면은 이 두 번째 항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다가 풋사이 3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 주면 그건 아마 이 식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항에도 풋사이 3를 곱해준 다음에 적분해 주면은 얘가 바로 이제 요 우변의 첫 번째 항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풋사이 3 재료를 곱해준 다음에 또 적분해 주게 되면은 그것이 요 항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항에 풋사이 재료를 곱해준 다음에 적분해 주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 한계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C 개수는 그냥 숫자거든요. 그래서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풋사이원 제로는 H0의 아이젠 펑션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H0는 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얘 대신에 뭐를 써줄 수가 있냐면은 E1 제로에다 풋사이원 제로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식으로부터 풋사이원 제로가
H0의 아이젠 펑션이기 때문에 이 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다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적분교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얘는 세 번째 함수하고 첫 번째 함수는 서로 오소노멀할테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이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 숫자이기 때문에 적분교 바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세 번째 아이젠 펑션이니까 H0 풋사이3 제로 대신에 E3 풋사이3 제로가 되겠죠. 그럼 다시 얘가 숫자이기 때문에 적분교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자기 자신끼리의 제곱의 적분이거든요. 그럼 얘는 정의해서 1이 나와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요값이 되고 얘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될 겁니다. 이 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좌변은 끝났고 이제 우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가 숫자거든요.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함수하고 두 번째 함수는 서로 수직일 테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 숫자거든요. 적분교 바깥으로 넘어가면 남는 함수는 세 번째 함수와 첫 번째 함수니까 얘도 서로 오소노멀 할 테니까 얘도 0이 될 겁니다. 자, 얘도 실수니까 바깥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같은 함수끼리 적분이니까 얘는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남게 되겠죠. 적분교 바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얘는 1이 될 테니까 이 값이 되겠죠.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는 식은 항이 이제 3개만 남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좌변에 있는 항이 얘고요. 그래서 항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C23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우변으로 이항한다면 C23에 대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이제 이 식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식이 나오죠. 분모의 에너지 차이가 나오고 분자의 이제 레조넌스 인티그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에너지 레벨과 세 번째 에너지 레벨이 격차가 크다. 그러면 얘는 이제 0으로 가서 컨트리뷰션이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함수와 세 번째 함수가 서로 레조넌스 인테그럴이 크게 되면은 이 개수가 커서 믹싱이 더 잘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C23를 구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CNK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2, 3이 여기 2, 3으로 가고 여기는 3, 2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CNK는 여기 n번째 항, k번째 항, 여기 k번째 항, n번째 항.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개수를 구했고요. 이제는 이제 에너지를 구하고 앞서는 요 개수를 구한 거고요. 에너지도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퍼터베이션이 없었을 때 에너지 준이, 퍼터베이션이 있을 때 에너지 준이, 그 차이가 퍼스트 오더 커렉션인데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거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마스터 이퀘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너지 레벨의 코렉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n에다 2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앞서서 구했던 것이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두 번째 함수를 곱해서 적분해 주는 거. 앞서 C23 얘를 구했을 때는 왼쪽에 두 번째 함수를 곱한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 함수를 곱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구할 때는 근데 두 번째 함수를 곱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두 번째 함수를 곱한 다음에 이제 적분해 주면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랑 마찬가지로요. 얘가 이제 적분교 바깥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파동함수, 서로 수직인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0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구했던 과정이랑 거의 이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그냥 적분기호 바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남는 함수는 두 번째 함수고 세 번째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적분해주면은 이제 0이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숫자니까 바깥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함수하고 첫 번째 함수니까 0. 여기도 이게 바깥으로 넘어갈 텐데 두 번째 함수, 세 번째 함수가 얘도 0. 얘는 남는다는 거죠. 얘는 적분기호 바깥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함수끼리의 적분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면 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H'이거든요. 그러니까 H'은 이 바깥으로 넘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얘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풋사이2 제로, H 제로, 풋사이2 제로는 0 아닌 값을 가져요. 그러나 이게 H'이 되면은 얘는 0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날라가고요. 남는 항은 요 두 항밖에 없으니까 정리해주게 되면 이 식이 돼서 쉽게 두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항의 수정항을 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n번째 항 수정항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n번째. 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n번째 파동함수는 제로 오더 파동함수에서 수정항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n번째 실제 에너지 값은 퍼터베이션이 없어질 때 에너지 값에서 수정항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 수정항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자, 그 다음에 수정항은 제로 오더 파동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줄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한 계수 CNK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다라는 얘기는 K번째 파동함수가 많이 섞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계수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비슷해야 얘가 믹싱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파동함수가 오버랩 레조넌스 인테그랄이 클수록 이제 더 많이 섞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지루하게 수식을 유도했는데요. 결론은 이거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결론만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제로오더 퍼터베이션이 없었을 때 파동함수고요. 이게 우리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파동함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번째 파동함수에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원래 에너지 주지는 얘인데 H'이 작용이 되면서 에너지 준위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수정이 될 것이느냐. 이걸 구하는 방법은 마스터 이퀘이션에 두 번째 파동함수를 국분해서 적분해 주게 되면 우리가 이 에너지 값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동함수도 이 풋사이2는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은 풋사이2 제로에서 올 것인데 그것 이외의 성분들 이것들이 섞여 들어갈 거라는 거죠. 여기에 얼마나 많이 섞여 들어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바로 계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킨 것이 이제 아래쪽 식이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준 건데요. 예를 들어서 n번째 파동함수의 에너지 수정항, 파동함수 수정항의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 마스터 이퀘이션을 구하고 거기다가 n번째 수정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n번째 파동함수를 국분해서 적분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NK를 구하기 위해서는 K번째 파동함수를 곱해서 적분해 주면 이 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퍼터베이션 테오리와 관계돼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믹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래 에너지 준위는 얘였었는데 퍼터베이션이 생기면서 얘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에너지 준위만 높아진 것이 아니고 얘가 예를 들어서 풋사이 N0라고 그러고 풋사이 N이라고 그러면은
이 파동함수도 바뀐다는 거죠. 가장 많은 성분은 아마 풋사이 N0일 텐데 얘 말고 다른 성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풋사이 1제로, 풋사이 2제로, 풋사이 K0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이제 섞여 들어가서 실제 파동함수를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H'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런 파동함수들이 얘랑 섞여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주는 실험이 바로 이제 스탁 이펙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입니다. 자, 수소 원자는 구형 대칭이거든요. 따라서 이 수소 원자가 s오비탈에 있던 p오비탈에 있던 이 달포 모먼트는 아마 0일 겁니다. 왜냐하면 구형 대칭이기 때문에 전자구름 분포가 원점에 관한 대칭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s오비탈에 있던 p오비탈에 있던 달포 모먼트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전기장을 걸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장은 뭐랑 상호작용하냐면은 달포 모먼트랑 상호작용할 것이거든요. 근데 얘가 달포 모먼트가 0이 되기 때문에 전기장을 걸어주더라도 이 달포 모먼트가 0이 되면은 이 수소 원자가 그냥 힘을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그냥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쭉 날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 실험을 해보면 그냥 쭉 날아가는 수소 원자도 있지만 위로 꺾어지는 수소 원자도 있고 이제 아래로 꺾어지는 수소 원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수소 원자가 달포 모먼트가 없었지만 전기장을 걸어줌으로 인해서 전자구름이 찌그러지면서 달포 모먼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인듀스 달포 모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전기장에 의해서 달포 모먼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꺾어진다는 거예요. 위로도 꺾어지고 아래도 꺾어지고. 그럼 전자구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 줄 수가 있냐면은 파동함수의 모양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파동함수의 모양이 바뀌어진다는 의미는 오비탈의 믹싱이 일어나서 파동함수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2s 오비탈이 있고 2p0, 2p1, 2p-. 2p0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2pg 오비탈입니다. 2s 오비탈과 2pg 오비탈 사이에 믹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2s, 2pg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얘가 달포 모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날아갈 텐데 2s 오비탈과 2pg 오비탈 사이에 믹싱이 일어나서 달포 모먼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제 빼서 하나가 만들어져서 달포 모먼트가 생긴다는. 반면에 그냥 s 오비탈에 있는 거 2p1이나 2p-, 다시 말하면 2px나 2py 이런 것들은 믹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예측대로 그냥 쭉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2s 오비탈과 2pg 오비탈 사이에는 이른바 믹싱이 일어나서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만들어져서 달포 모먼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겨난 달포 모먼트가 지축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와 상호작용을 해서 위로 꺾어지는 게 있고 이제 아래로 꺾어지는 게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비탈 믹싱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얘기할 때도요. 우리가 원자과 전자 이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2s 오비탈과 여기 2pg 오비탈이 상호작용을 해서 두 개의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진다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HA, HB가 바로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전기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양쪽에서. 지축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개 수소 원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지축 방향에 전기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베릴륨의 2s 오비탈과 2pg 오비탈의 믹싱이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탁 이펙트랑 똑같은 겁니다. 에너지 준위로 보자면요. 원래 2s 오비탈하고 2px, 2py, 2pg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지축방에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px 오비탈과 pg 오비탈의 px와 pgy는 에너지 준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2s와 2pg 사이에 믹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는 놈이 있고 내려가는 놈, 에너지 준위가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죠. sp 믹싱도 거의 비슷한 얘기죠. 믹싱이 일어나는데
이어서 말하는 p 오비탈은 pg 오비탈이죠. s 오비탈과 pg 오비탈이 믹싱이 일어나지 s 오비탈과 px나 py 사이에서는 믹싱이 일어나지가 않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게 H'이 있고 여기 2S가 있고 이게 2PG가 있는데 얘가 이제 0 아닌 값을 갖는다는 거죠. 퍼터베이션 세오리에 가면 반면에 2S와 2PX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믹싱이 안 일어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퍼터베이션 세오리를 공부했는데요. 사실 퍼터베이션 세오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임 인디펜던트. 오늘 배웠던 것이 바로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시간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세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광학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셀렉션 룰이 있죠. 셀렉션 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세오리를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세오리를 이용을 해서 셀렉션 룰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